지구온난화는 크게 두 번에 나눠서 하게 되거든요. 아마 오늘 첫 타임 하고 내일 8교시 하는 많이 아마 두 번째 타임 할 겁니다. 일단 지구온난화라는 것은 의미부터 좀 따져볼게요.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지구가 뜨뜻해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죠? 뭐가 상승하는 현상이라고 얘기하면 될까요? 지구온난화가 지구의 뭐가 평균기온이 상승해서 뭔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죠? 만약 지금이 우리가 견디기 힘들 정도로 빙하기다. 기온 상승한다고 해서 크게 뭐 문제가 되는 건 아닌데 그게 우리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평균 기온이 상승하면서 좀 문제가 돼요. 앞서 배웠던 내용을 얘기해보면 평균 기온은 올라갈 수도 있고 자연적으로 봐도 뭐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평균 기온이 상승을 하면서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이거죠. 상승하는 게 되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 뭔가 모르게 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그 다음에 한동안 이게 계속해서 뭐 할 가능성이 있다. 지속될 확률이 대단해요. 그 것들이 지금 바로 뭐 때문에 의한 거냐면 뭐가 강해지기 때문이에요. 온실효과가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온실효과도 자연현상이긴 한데 사람 때문이죠. 이게 전부 다 지금 어떻게 보면 가장 큰 게 인위적 요인에 의해서 온실효과가 급속도로 강해져서 이렇게 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첫 번째로 좀 얘기를 해볼 것은 지구온난화라는 말은 지구의 평균 기온이 지금 올라가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온실효과라는 건 뭘 보고 온실효과라고 합니까? 요 개념부터 정확하게 해놓으세요. 온실효과는 뭐를 온실효과라고 한다? 쓰기는 많이 썼는데 구체적으로 무슨 말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은 잘 없죠. 정확하게 해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온실효과는 누구 때문에 일어나는가? 일단 누구에 의해서? 누구에 의해서? 대기입니다. 천문학 할 때 살짝 그 얘기 했을 거예요. 수성에 온실효과가 전혀 없는 이유. 뭐가 아예 없으니까. 대기가 없으니까. 됐어요. 금성의 온실효과가 큰 이유는 대기압이 일단 대기압이 커요. 대기가 많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여러분 좀 기억해야 되는 게 온실효과 자체가 세지는 거를 생각하면 CO2 비율을 먼저 떠올릴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대기압이 어떻다고 봤을 때 동일하다고 봤을 때는 그 다음에는 뭘 따져야 된다. 구성하고 있는 기체 중에 온실효과를 특별히 잘 일으키는 기체들이 있어요. 그거를 CO2를 비롯해서 몇몇 기체들을 온실기체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온실기체. 그러면 대기에 의한 효과입니다. 대기가 어떤 짓을 하느냐. 대기가 태양으로부터 들어오는 게 아니고요. 태양으로부터 들어온 빛은 에너지는 대기가 흡수하기도 하고 지표가 흡수하기도 합니다. 됐어요? 좀 이따가 이제 우리 얘기하겠습니다. 우주상에 존재하는 물체들은 복사법칙이라는 걸 따른다고 보통 놓고 얘기합니다. 복사법칙이 가장 기본적인 게 이거예요. 내가 먹은 게 70이면 내놓은 것도 얼마? 70. 뭐 그 다음 지속적으로 같은지 간에. 알겠습니까? 어떤 물체든 간에 에너지가 지속적으로 주어지다 보면 계속해서 온도가 올라가는 게 아니고 일정 수준까지 올라갔다가 그 다음 어떻게 된다?
에너지가 유지가 됩니다. 그 말은 내가 받은 만큼 뭐 하고 있다? 내놓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어요? 그러면 태양으로부터 들어온 에너지를 누구도 받고 대기도 흡수하고 누구도 흡수한다? 지표도 흡수해요. 뭐도? 땅덩어리도 흡수한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지표는 직권하고 수권을 합쳐서입니다. 됐어요? 예. 그럼 걔네들이 받은 만큼 어떻게 한다 다시? 내놔야 되는데 내놓는 과정 중에 누구를 통과해야 돼? 대기를 통과해야 되는데 대기는 태양에서 들어온 걸 바로 흡수할 때도 있지만 뭐 하기도 한다. 지표가 흡수했다가 다시 내놓은 걸 지가 어떻게? 먹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예. 그럼 온실 효과는 뭐냐면 대기가 어디에서 방출돼? 어디에서 방출돼? 지표에서 방출된 에너지를 흡수하고, 그죠? 그러면 대기도 흡수했지? 그럼 뭐 해야 돼? 흡수했으면 다시 뭐 해야 돼요? 방출. 내놔야 되잖아요. 내놓는 방향은 우주 밖으로 보낼 수도 있는데 어디로 보낼 수도 있다. 대기가 지가 내놓는다는 얘기는 지만 알면 되잖아. 그러니까 우주 밖으로 보내기도 하고 어디로 보내기도 한다. 다시 지표로 돌려보내는 거야. 그거를 지구 환경 내부적으로 보면은 에너지가 어떻게 되는 거야? 최초 공급은 태양이긴 한데 들어오고 난 다음에 지구 안에서 계속 그 에너지가 순환을 한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됐어요? 그래서 방출된 에너지를 흡수하고 그 에너지를 복사 방출을 통해 에너지 일부를 어디로? 지표로 돌려보내는 현상을 뭐라고 합니까? 이걸 뭐라고 합니까? 온실 효과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대기하고 지표가 계속해서 온도가 어떻게 된다? 추가적으로 받는 건 없는데 기존에 받아놓은 거 가지고 돌린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그 양이 어떻게? 쭉 보온이 돼요. 뭐가 된다고? 일종의 온실 효과라는 것은 보온을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온실 효과가 있다라는 증거는 뭔데? 밤이 되면 태양 에너지가 더 이상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안 들어오는데도 그렇게까지 많이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일교차가. 수성 같은 경우는 어떤데? 한 600도 차이 나죠? 최고 높은 온도와 최고 낮은 온도가. 가장 태양에 가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표면 온도가 엄청나게 많이 차이 나요. 됐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받은 만큼 내놔보고 나서 방출되고 난 다음에 어디에 돌지를 않아요. 됐습니까? 이 경우에 이 지표에서 방출될 때는 지구에서 방출될 때 태양으로부터 들어오는 에너지는 파장이 보통 무슨 영역이에요? 태양이 내뿜는 건 대부분 뭡니까? 여기서 기억해야 되는 게 이거예요. 대기가 지표에서 방출된 에너지를 흡수하는 거잖아요. 그죠? 맞아요? 지표에서 나오는 파장 영역이 어떻게 됩니까? 조금만 생각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가시광선 나오나? 가시광선을 내뿜어야 지구가 항성이야? 아니죠? 예. 그러니까 반사된 빛은 가시광선일 수 있어요. 근데 그건 반사지 흡수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흡수했다가 재방출할 때는 전부 무슨 영역이다? 주로 적외선 영역. 됐어요? 그럼 대기가 주로 무슨 영역을 흡수한다는 얘기다? 지표에서 나온 무슨 영역? 적외선을 흡수해가지고 다시 보온을 한다 이런 뜻입니다. 됐어요? 예. 그런데 대기 중에도 적외선을 잘 빨아당기는 놈이 있고 적외선을 잘 통과시키는 놈이 있어요. 알겠습니까? 예를 들자면 지구 대기에서 제일 많은 게 뭡니까? 질소잖아요. 질소는 질소는 적외선을 별로 흡수를 안 합니다. 산소도 마찬가지로 별로 흡수를 안 해요. 알겠습니까? 그런데 누구는?
이산화탄소는 적외선을 대단히 잘 흡수하는 편에 속합니다. 이산화탄소만큼이나 잘 흡수하는 게 누구냐면 수증기 되겠습니다. 뭐라고요? 이처럼 이 적외선 영역을 잘 흡수하는 기체를 뭐라고 하느냐면은 우리는 뭐라고 한다? 온실기체 또는 온실가스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대기 성분 중에서 무슨 영역을 잘 흡수한다? 적외선 영역의 흡수율이 상대적으로 다른 기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기체들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온실기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온실기체의 대표적인 예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게 뭐다? 그리고 CO2 되겠습니다. 됐어요? 주의할 점. CO2가 능력적인 측면이 그렇게 뛰어난 건 아닌데 지구에서 제일 큰 영향을 미치는 기체는 맞습니다. 알겠습니까? 다음 두 번째가 뭐가 있냐면요. 아까 얘기했던 누구? H2G라고 썼으니까 뭐가 된다? 물이 아니고 이제 뭐? 수증기라고. 나 혹시 이거 아세요? 이름 뭐죠? 네, 메테인. 어디서 주로 나옵니까, 메테인은? 요거 좀 알고 계셔야 되죠. 메테인을 방출을 많이 하는 방출원이 하나 있어요. 되새김질하는 동물들의 트림 내지는 가스, 오케이? 거기에 상당히 메테인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론 메테인은 천연가스의 주 성분이기도 합니다. 근데 천연가스가 질질 새는 걸 놔두나? 인간이 바로 가서 코아 뽑아가지고 뽑아 쓰지 대기 중으로 새는 거를 놔두질 않는다는 얘기가 됐어요. 최근에 이런 문구 보신 적 있습니까? 육식을 줄이면 지구온난화를 막을 수 있습니다. 이런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육식을 줄이면. 여기서 육식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가 되새김질을 하면서 내뿜는 트림의 양이 많아봐야 뭐 어느 정도 되겠느냐라고 하는데 하루에 내놓는 양이 예를 들어서 1리터라고 합시다. 얼마? 1리터 정도 내놓는다고 합시다. 한 마리가. 한 10만 마리 있으면 양이 꽤 되죠. 그럼 지금 소를 그래 키우나? 예, 남미 같은 데서 남미에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정글이 있죠. 뭐? 아마존이 있습니다. 그죠? 예, 심지어는 아마존을 뭐라고 부릅니까? 지구의 폐 또는 허파. 이게 어떤 의미인데? 심장까지는 좀 아니고. 네. 무슨 말입니까? 걔가 식물체가 깍둑 몰려있으니까 광합성 하는 동안 전 지구에서 소비하게 되는 산소의 거의 일정 부분을 차지한다 이런 뜻이에요. 알겠습니까? 근데 그런 정글에서 소 키울 수 있나? 근데 아르헨티나나 브라질에서 이게 소 파는 게 좀 어때? 돈이 되거든요. 왜? 많이 처먹으니까. 근데 소를 한 방에 많이 키우려니 어때? 그 고기용으로 파는 소는 엔간해서 일을 많이 안 시키죠. 놀고 먹고 새끼 까고 막 계속 자유롭게 해줘야 스트레스가 덜 받고 고기 육질이 좋아진다라는 희한한 논리 때문에 아니 그게 없다라 하더라도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숲을 밀어버렸죠. 어마어마한 면적을 밀어버립니다. 그래서 뭐 평원을 만들어가지고 목초지를 만드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방목을 위해서. 그럼 잘 보세요. 그만큼의 면적에 해당하는 숲을 날렸지. 그럼 일단 그거 자체만으로도 뭐가 늘까? 이거 안 늘어요? 예. 그렇죠? 왜요? 그나마 낮에는 뭐 했는데? 그나마 낮 동안에는 숲풀들이 뭐 했는데? CO2 바람 땡기고 O2 내놓으면 광합성을 했을 거 아니요? 근데 날려버렸으니까 광합성을 못하는 부위가 늘어났죠. 거기에 누구까지? 소가 한 20만 마리씩 막 끌고 와가지고 키운다 이 말이에요. 됐어요? 그러면 그 소들이 모여가지고 숨 쉬면 뭐가 나와? 동물이잖아요. 소가 광합성을 하나? 아니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그 면적을 놓고 보자면은 광합성 하는 새끼들 없애고 오로지 뭐만 한 놈을 호흡하는 놈을 데리고 왔으니까 CO2 분출량 늘어났죠. 거기에다 한 번씩 뭐 한다?
이지하는 거야. 뭐 내놓는다. 네. 그래서 실제로 환경단체에서 요즘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육류 소비량을, 특히 이제 소를 얘기하는 겁니다. 소의 육류 소비량을 조금만 줄여도 뭐를, 지금 이거 둘이가 많아지니까 이게 많아지는 거 아니요? 그럼 어쨌든 간에 이게 많아지면은 뭐가 세지고 온실효과가 더 세지고 지구온난화가 심해지는데 그거를 막을 방법 중에 하나다, 이런 얘기입니다. 되게 황당한 얘기 같지만 소를 뭐 한 100마리, 200마리 정도 키운다 해도 우리가 별로 그 감이 안 오는데 몇만 마리, 몇십만 마리 이래 되면은 어마어마하겠죠. 그럼 걔네들이 하루에 내놓는 양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1리터씩 내놓는다 합시다. 딱 예를 들어 PT병 있죠. 1.5리터에 어느 정도 찰 정도로 그걸 갖다가 일제히 그 안에다가 뭐를 넣어놓고 CH4를 다 채워놓고 10만 병을 한꺼번에 열었다 생각해봐. 그러면 꽤 나오는 양이 어때요? 많은 거 아닙니까? 어마어마한 거예요. 육류 소비량을 좀 줄여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 또 하나. 간혹감에서 한 번씩 나오는 놈이 이 놈입니다. CFCS라고 적어놓고 요거는 이름을 좀 정확하게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나중에. 알겠습니까? 뭐 나중에 따로 오존층 파괴 때 얘기하겠습니다. 요거 별칭, 요거를 주성분으로 하고 있는 제품이 바로 뭐냐면 프레온가스예요. 뭐라고요? 그래서 보통 학생들이 그냥 뭐 저하고 이제 소통할 때 쓸 때 CFCS라고 써놔도 보통 뭐라고 많이 표현한다? 프레온가스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 정확한 표현법은 오존층 파괴할 때 설명을 좀 하도록. 알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요 4개가 대표적으로 무슨 기체? 온실기체입니다. 온실기체라는 것은 온실 효과를 남들보다, 다른 기체보다 좀 더 그 효과력이 높은 기체를 얘기합니다. 현재 지구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누구? CO2입니다. 됐어요? 여기서 잠깐 팁 하나. 예, 잘 들으세요.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얘네들을요, 혼자 한 개씩만 들고 와. 뭐라고? 혼자 한 개씩만 들고 와가지고 온실 효과를 비교해서 됐어. 그러니까 얘들 중에 실제로 온실 효과 정도의 짱은 누구냐 이거지. 그건 누구냐 하면 얘입니다. 누구? 프레온가스가 짱입니다. CO2의 무려 600배 정도 됩니다. 알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지구에서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건 누구라고? 이산화탄소입니다. 왜일까요? 얘들이 지구 대기 전체로 보면 양이 많아 적어? 거의 없는 거나 다름없는 건데 그나마 누가 제일 많다? CO2가 제일 많고 또 인간이 가장 많이 내뿜는 양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됐어요? 예. CFCS는 현재 공식적으로 아마 쓰는 데가 거의 없을 겁니다. 오존층 파괴 때문에 규제된 물질이거든요. 됐어요? 됐어요? 예. 그래서 온실 효과와 온실 교체라고 이 기체라고 하는 요 정의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해놓으시고 오늘 이 시간에 가능하면은 이제 한방 끝내려고 하는 게 뭐냐면 지구온난화는 크게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몇 가지? 그래서 제가 이렇게 쓸게요. 온실 효과에서 얘기하는 수능 포인트는 뭐냐? 주로 시험 문제 묻는 게 뭐냐 하면 지구온난화죠. 첫 번째, 온실 효과라는 게 뭔지 좀 이해를 좀 하시고 이거는 뭐 요 정도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정작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뭐라고 썼어요? 지구 열수지. 1학기 때 아마 물수지 했을 겁니다. 그죠? 예. 기본적인 생각은 이렇게 하면 됩니다. 모든 자연계에서 일어나는 뭔가 물질이나 에너지 순환관계는 항상 give and take 제로입니다. 알겠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어떻게 돼야 됩니다? 본전이어야 됩니다. 됐어요? 예. 열수지 및 지구의 복사 평형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하나 아셔야 되는데 오늘 목표가 가능하면 열수지도 얘기하고 복사 평형도 얘기하는 것까지가 오늘의 목표 되겠습니다. 됐어요? 두 번째로는 요게 되고 나면 이겁니다. 결국엔 지구 온난화의 뭐 대책이다 보통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이렇게 쓰겠습니다. 뭐라고? 지구 온난화의 뭐? 시나리오 어떻게 진행이 될 거냐 이 말이죠. 이거를 논리적으로 좀 접근하실 수 있어야 된다. 빈칸서 이렇게 많이 합니다. 알겠어요? 됐나요? 이런 정도로 좀 진행을 한다고 좀 생각합니다.
그래서 먼저 지구 열수지하고 복사 평형을 위해서 이쪽은 잠깐 좀 치우겠습니다. 엔간해서 제가 한 타이밍에 안 지우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이게 무리이기 때문에. 근데 오늘은 어쩔 수 없어요. 한 번 좀 지워야 됩니다. 오늘 요 열수지에 대한 거하고 복사 평형에 대한 걸 얘기하는데, 일단 첫 번째로 일단 우리가 좀 기억할 거. 복사 평형이라는 말을 좀 얘기를 해야 돼요. 기본적으로 이 단원에서 복사라는 말이 나왔으면 뭐가? 복사라는 말은 어떤 개념이다? 흡수가 아니라 뭐의 개념이다? 방출의 개념입니다. 됐어요? 예. 그 다음에 어떤 물체가 에너지를 대하는 태도는 세 종류입니다. 몇 종류? 네 종류. 원래는 네 종류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뭐뭐 있냐면 첫 번째가 흡수. 뭐라고? 흡수. 그 다음에 방출 및 복사. 같은 의미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가 반사가 있어요. 뭐가 있다고? 반사. 네 번째가 투과가 있습니다. 됐어요? 그래서 원래 그 복사 법칙 중에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내가 내한테로 잘 들으세요. 이거 구분 잘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얘한테 내가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지금 자고 있잖아. 이게 다 해가 샥 하면서 던졌어요. 오케이? 이거 뭐지? 마카펜을 10개를 갖다 들고 이 샥 쭉 하고 던졌어. 알았어? 됐어? 예. 근데 얘가 손이든 입이든 아니면 꽃이든 알았어? 그러니까 얘 신체 부위로 5개를 잡았어요. 양손에 1개씩 입으로 하나 물고 콧구멍 하나 꽂히고 그래가지고 6개 꽂혔다 합시다. 몇 개? 6개. 4개는 어떻게 됐지? 안 가지고 있는 거지? 예. 근데 4개 중에 1개는 얘를 관통했어. 알았어? 그럼 지나간 거야. 알겠어? 예. 됐어요? 예. 그럼 잘 들으세요. 어떤 물체든 간에 외부에서 어디에서? 외부에서 자기에게로 입사해온 에너지가 10개라는 뭐라면? 10개. 이거는 어쨌든 내가 던진 거는 몇 개야? 10개인데 받은 건 얼마? 6개. 받지 못한 게 몇 개? 4개. 받지 못한 거는 뚫고 지나간 게 하나 있고요. 그 다음 어떻게? 여기 맞아가 튕겨나간 게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맞고 튕겨나간 걸 반사라고 해요. 그러면 반사되거나 투과된 놈은 얘한테 영향을 줘? 안 줘? 전혀 안 준 거야. 알았어? 얘가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한 거야. 알았어? 그러면 얘가 받은 총량은 얼마야? 받은 양은 6이에요. 그게 흡수예요. 오케이? 됐어요? 근데 이 복사법칙이라는 건 자연계에서 얘가 몇 개 받았지? 몇 개 받았지? 6개 받았잖아요? 6개 받은 거 가지고 복수는 바로 감행합니다. 오케이? 다시 6개를 어떻게 한다? 던지는데 날 향해서 던지는 게 아니고 어쨌든 내 밖으로 다 던집니다. 알겠어요? 알겠습니까? 그럼 다시 하자. 어쨌든 여기 총 도달된 양은 얼마입니까? 요거 조심해야 되지. 10개예요. 여기까지 도달된 거는 몇 개? 이 도달이란 말도 되게 애매합니다. 시험에 따라서. 요게 빨아당긴 건지, 그러니까 와가지고 빨아당긴 거를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어쨌든 여기까지 왔는 걸 얘기하는 건지는 앞뒤 문장 보고 좀 판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내가 전달한 양은 얼마? 10개. 그 중에 흡수한 건 얼마? 6개. 반사된 건 얼마? 3개. 투과된 게 얼마? 1개예요. 이때 투과되거나 반사된 거는 전혀 이 물체에 영향을 안 주는 거야. 됐어? 상관이 없는 거야. 에이, 뜨거운 거 왔다 가면 그래도 아니야. 안 된 걸로 보는 거야. 알겠어요? 이때 복사법칙은 이겁니다. 자기에게 어쨌든 전체적으로 도달된 양을 1이라고 하면 내가 흡수하고 반사하고 투과한 양의 총합은 반드시 얼마? 1 돼야 된다. 다시 내한테 왔는 양이 어쨌든 100개래. 얼마? 100개다. 그럼 그 중에 내가 먹은 거 흡수량, 튕겨낸 거 반사량, 뚫고 지나간 거
투과량 합친 거는 반드시 내한테 전달된 총량과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는 게 복사법칙의 첫 번째예요. 그런데 지구학원에서는 투과량은 원래부터 없는 걸로 가정합니다. 그럼 뭐하고 뭐만 남지? 흡수 아니면 반사예요. 됐어요? 예. 여기서 깜짝 질문. 지구의 반사율이 30%입니다. 태양 에너지에 대해서. 오케이? 거의 평균치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게 평균치입니다. 지구는 늘상 태양으로부터 받아들인 에너지가 얼마? 흡수하는 양은 얼마? 70이라는 얘기예요. 오케이? 내가 30%라고 그랬잖아. 오케이? 예. 100개가 왔다고 했을 때. 됐습니까? 예. 알겠어요?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지구는 어쨌든 얼마를 내놔야 될까? 태양 기준의 100이라고 볼 때는 얼마? 70을 빨아 당겼으니까 얼마를 다시 내놔야 된다. 네, 다시 70을 내놔야 돼요. 복사평형 상태라면. 알겠습니까? 예. 됐어요? 그래서 복사평형이라는 거는 이런 거예요. 크게 제가 문장을 이렇게 쓸게요. 반드시 뭐 한 만큼 어떤 놈이든 간에 뭐 한다? 흡수한 만큼 뭐 해야 된다? 방출이 이루어져야 된다. 됐죠? 두 번째로는 총 도달량은 항상 뭐와 뭐의 합과 같다. 지가 뭐? 흡수했는 것과 뭐 했는 거? 반사했는 거를 합친 것과 같다. 됐어요? 그럼 얼마만큼 방출해야 된다? 흡수한 만큼 방출이라는 거는 흡수량이 70이면은 방출량도 어쨌든 얼마 돼야 돼? 70이 돼야 돼. 됐어요? 이게 복잡 평형에 대한 거. 됐어요? 그 다음 두 번째. 화살표 가지고 여러분들 물수지 할 때 좀 해봤을 겁니다. 그죠? 네. 화살표는 시작점하고 끝점이 있어요. 맞아요? 간단하게 좀 초딩적으로 연습하겠습니다. 됐습니까? 예. 화살표를 이런 수지 문제에서 꺼냈다. 수지라고 하는 것은 수입 지출을 얘기하는 겁니다. 됐어요? 그러니까 어떤 공간이든 간에 수지 값은 얼마가 돼야 된다? 최종 결론적으로 어떤 공간은 얼마가 돼야 된다? 수지 값이 0이에요. 얼마? 0이에요. 됐어요? 그러면 어떤 공간에서 어떤 공간으로 어떤 개로 가겠지? 맞아? 예. 그렇게 됐다면 여기 있는 값이 10이라면 이쪽은 얼마? 화살표가 한 개밖에 없죠? 그럼 얼마? 10 돼야 돼요. 됐어요? 참고로 출발점에 놓일 때는 뭐를 쓸 수도 있다? 나간 값이기 때문에 뭐라고 쓸 수도 있다? 마이너스. 들어가는 거는 뭐? 흡수된 거는 뭐라고 한다? 플러스라고도 합니다. 됐어요? 그럼 이 그림 완성됐지? 완성됐지? 예. 여기까지 너네가 진짜 잘해. 화살표 막 그림 나오잖아. 그러면 출발점에서 도착점 값을 갖다가 합치는 거는 진짜 잘해요. 알겠니? 예를 들자면 이렇게도 한다고. 예를 들어서 요렇게 해가지고요. 여기에 마이너스 5가 있어. 그러면 적절하게 고친다면 이걸 고친다면 얼마가 돼야 돼? 15 들어왔으니까 15로 고치거나 아니면 얘를 얼마로 고쳐야 돼? 얘를 놔둘 거야. 아 이것도 얼마? 5가 되겠죠. 맞아요? 예. 즉 우리가 화살표를 기준으로 해서 몇 가닥으로 갈라졌든 간에 화살표의 어디에서 출발점에 있는 총량은 도착점의 총량과 어때야 된다? 절대값은 같아야 됩니다. 됐어요? 이건 잘합니다. 잘해요. 그럼 내가 요걸 쓸게. 잘 봐. 얘가 플러스 10이 아니고 플러스 15라고 할게요. 됐어요? 완성된 거 맞지? 예. 완성된 거 맞지? 예. 오류가 없어? 제일 중요한 걸 가끔 빠져먹어요. 그럼 얘는 받아 처먹기만 하나? 아니요. 어딘지 모르겠으나 나가는 양도 뭐가 돼야 돼? 표시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어딘지는 모르겠으나 알겠습니까? 그래서 얘도 어디론가는 뭐? 마이너스 15가 합쳐가지고 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얘나 얘도 어때야 된다? 내놓기만 하는 게 아니지. 어디선가 꽂혀 들어오는 값들을 다 합친 게 얘는 얼마 돼야 되고? 플러스 5가 돼야 돼. 얘도 어디선가 들어온 값이 얼마 돼야 된다? 다 합쳐가지고 10이 돼야 돼. 됐습니까? 그럼 이거네. 수지 문제를 푸는 요령은
첫 번째, 화살표 기준으로 시작점과 끝점의 값을 뭐 해라? 총량의 합이 일정한지 찾아보면은 갈로 써있기 금방 끝납니다. 두 번째, 화살표만 보지 말고 뭐를 봐라? 공간 하나하나를 끊어서 보십시오. 뭐라고요? 공간 하나하나로 끊어서 보십시오. 됐어요? 예. 그럼 잘 들으세요. 크게 보면 우주 공간과 지구로 나뉩니다. 뭐라고요? 우주 공간과 지구로 나뉘고요. 지구는 다시 두 개로 나뉩니다. 대기와 지표. 다시 뭐라고? 지구는 대기와 지표가 되어 됐어요. 이제 안 물어볼게요. 지구 방출 그러면은 어디로 가야 되는 거야? 무조건 지구가 아닌 곳으로 가야 돼요. 그럼 어디고? 무조건 우주 공간으로 가야 돼요. 어디선가 출발해서 대기에서 출발해서 우주 공간에 꽂혀도 되고 지표에서 출발해서 우주 공간에 꽂혀도 됩니다. 됐습니까? 예. 그런데 묻기를 이래 물었어요. 대기 방출량을 물었어요. 뭐라고? 그러면 화살표가 일단 시작점은 어디고? 대기 방출량이라고 했으니까 화살표 시작점은 어디에 있어야 돼? 대기에서 나가야 되겠지. 그러면 꽂히는 지점은 어딜까? 대기에서 방출된 양이라고 했으니까 우주 공간에 꽂히는 것도 대기 방출량이죠. 근데 어디 꽂혀도? 그렇지. 지표에 꽂혀도. 이때 주의하셨죠. 대기에서 출발해서 지표에 꽂히거나 지표에서 출발해서 대기에 꽂힐 수도 있죠. 예. 지금 얘기한 이 두 개는 지구 방출에 해당하나? 아니죠. 지구 밖으로 나간 적은 없는 거예요. 반면에 대기에서 출발해서 지표에 꽂혔어. 이거는 대기 방출량이기도 하지만 뭐기도 하노? 지표 흡수량이기도 하지. 예. 즉 대기하고 지표가 서로 주고받는 화살표들은 지구 흡수량이다, 지구 방출량이다 이 말을 쓸 수 있나 없나? 없어요. 그것만 주의하면 돼요. 디비지 않은 새끼들은 나중에 다 틀릴 거야. 내가 장담합니다. 헛소리합니다. 이제 이 학교 다른 쌤들도 아시겠죠. 아, 저 시간에 자는 새끼들이 있구나. 슬슬 소문이 났거든. 아, 박준우 쌤은 유튜브에 올린다더라. 그래가지고 근데 뭐 어차피 찍히진 않으니까, 그죠? 누가 찍히는지 모르잖아요, 그죠? 나중에 어느 순간 내가 한번 돌릴 겁니다. 카메라 한번 돌릴 거예요. 쓱 가가지고 강의하다가 이래 한번 쫙 한번 돌려드리겠습니다. 됐어요? 네. 그럼 잘 봐. 이제 열수지 하겠습니다. 뭐라고요? 오늘은 제일 큰 포인트. 자, 지구의 열수지. 이 표를 한 번쯤 살면서 보셨을 겁니다. 네. 주의하십시오. 숫자 값을 외우는 것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외울 필요 거의 없어요. 외우는 숫자는 딱 한 개만 하면 돼. 아까 얘기했듯이 지구 반사율이 대략 얼마로 결정되어 있다? 30%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얼마로 되어 있다고요? 30%. 알겠습니까? 이때 이 표를 하나 좀 그릴게요. 표는 대단히 그 모든 교재에 뭐 엄청나게 힘든 것처럼 표현을 많이 해놓는데 실제로는 그렇게까지 복잡한 표는 아니에요. 그 표를 막 그대로 막 복잡하게 보실 필요는 없고 제가 해주는 대로만 좀 보실 줄 알면 거의 다 풀립니다. 알겠습니까? 구분을 하자면 이렇습니다. 자, 이쪽에 있는 내용은 복사 주체예요. 뭐라고? 무슨 말이고? 복사라는 말은 무슨 말로 바꿔서 쓸 수 있다고? 완벽하게 똑같지는 않지만 일종의 뭘로 생각이나? 방출로 생각이야. 그 다음에 요 밑에 있는 항목은 공간 구분 되겠습니다. 뭐라고요? 공간 구분. 그러면 첫 번째 공간은 뭐냐면 여기 우주예요. 우주라는 건 지구 밖이다 이 말이야. 무조건. 그런데 그 우주 공간에 누가 있다? 누가 존재하고 있다? 태양이 있습니다. 누가 있다고요? 내가 태양이고 얘가 지구면 아까 내가 이렇게 쭉 던졌지.
맞아? 그 얘가 몇 개 받았다? 6개 받았잖아. 6개 받아가지고 다시 내놓을 때 꼭 준 놈한테 던지는 게 아니고 자기 밖으로만 내놓으면 되는 거야. 알겠어요? 예. 그래서 일단 여기에 누가 있다. 여기에 태양이 있고 됐어요? 그 다음에 이거는 포함 하나 이제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지구인데 지구는 크게 두 개의 경우로 나뉩니다. 우주 공간에서부터 들어오면 누구? 첫 번째 대기가 있고요. 그 다음 누구? 지표가 있을 겁니다. 지표는 바닷물 표면도 포함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그런데 복사 주체가 이제 어떻게 되느냐? 왼쪽은 우리가 뭐만 따질 거냐면 태양 복사만 따질 겁니다. 뭐만 따진다고요? 그러니까 에너지를 내놓는 주체가 누구다? 태양만 지금 에너지를 내놓는 과정. 그러면 지구는 뭐 하는 역할만 하면 돼? 흡수하거나 튕겨내는 것만 하면 돼. 알았어? 그 다음에 오른쪽은 이제 누구 할 거냐? 받은 게 있으니까 누구? 지구 복사 되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태양이 등장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지구가 내놓는 것만 하는 겁니다. 됐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태양 복사는요. 뭐는요? 태양 복사는 파장 영역대가 어떻게 돼요? 다 있지 사실은. 감마부터 전파까지 다 있잖아. 근데 이 정도로만 생각하자. 제일 짧은 거 뭐? UV도 있고 뭐도 있고 가시광선도 있고 적외선도 있고 다 있죠. 이 중에 제일 많은 게 누군데? 제일 많은 거는 가시광선이 제일 많습니다. 알겠어요? 여기. 지구 복사할 때는 누구? 조금이라도 가시광선이 있나? 그거 항성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얘는 전부 뭐? 올 100% 전부 뭐다? 적외선만 존재하는 겁니다. 뭐가 존재한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전파도 있긴 하지만 적외선만 있다. 따라서 얘를 주로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느냐면 얘보다는 파장이 짧은 영역도 있지. 그래서 얘를 단파복사. 뭐라고? 얘는 장파복사라고도 합니다. 됐습니까? 시작합니다. 어쨌든 태양에서 지구 쪽으로 던져진 값을 우리가 100이라고 합시다. 얼마? 그러면 태양에서 출발된 값이 100이다 이 말이야. 됐어요? 그러면 시나리오를 이제 쭉 짜보는 거예요. 첫 번째, 태양에서 와가지고요. 출발해서 100 중에는 지표에서 어떻게 된 놈도 있고, 이건 뭐다? 꽂히기를 어디 꽂혔어? 지표에 꽂혔어? 주의해. 꽂혔다라는 얘기는 화살표가 있어야 돼. 알았어? 최종 화살표가 어디 있어? 우주 공간에 있지. 그러니까 어디에서 튕겨낸 거야? 지표에서 튕겨낸 거요. 알았어요? 따라서 여기는 숫자를 뭐 쓴다 안 쓴다? 숫자는 여기만 써. 됐냐? 또 하나.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어디에서 튕긴 거고? 대기에서 튕긴 거지. 즉 태양에서부터 들어왔는 것 중에 지구가 반사한다라는 건 이거 두 개 말고 있나? 없어요. 알겠어요? 즉 지금 여기에 적혀야 될 말은 뭘까? 그러니까 100 중에 내가 여기에 적혀야 될 말은 뭘까? 태양으로부터 받은 것 중에 누가? 지구가 뭐한 양이다. 오케이, 지구가 반사한 양이에요. 흡수하고 내놓은 게 아니고 바로 튕긴 거야. 알았어? 됐어요? 여기 얼마쯤 된다고? 30분. 그럼 아직 몇 개 남았어? 70 남았지? 그럼 70은 어떻게 했다? 지구가 팔아 당겼을 거 아니야? 뭐 뻔한 거 아니야? 잘 봐. 나머지 값은 어디에도 꽂히고 대기에도 꽂히고 어디에도 꽂혔을까? 지표에도 꽂혔네. 저 두 개 값의 합은 70. 그거 알겠습니까? 그래서 얘를 하나 넣을게요. 얘가 20이라고 합시다. 얼마? 그럼 이거 얼마 되노? 이해됨? 시험 문제는 요즘 이래나 A, B, C 요래줍니다. 알겠어요? 그리고 얼른 뭐 하나 준다? 30 하나 주거나 아니면 이거까지 C 해놓고 요거 100 주고. 알았어? 어쨌든 난 몰라도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합은 얼마? 100. 오케이. 별거 없음. 자 그러면 이거 태양이 내놓는 지구로 내놓는 과정에서 할 만한 거 다 나왔나?
일부 흡수하고 일부 튕겨내고 투과는 없는 걸로 하자 이랬지. 됐어요? 네. 그러면 태양으로부터 대기가 흡수한 양은 얼마입니까? 20이죠. 태양으로부터 그러니까 문장을 판단할 때 출발점과 도착점이 명확하면은 그걸 그대로 다 얘기해야 되고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합시다. 태양으로부터 출발해서 지구에 어쨌든 흡수된 총량은 얼마예요? 그거는 이거 두 개 다 물어본 거죠. 태양에서 출발해서 지구로 쏘아진 양은 얼마입니까? 쏘아진 양. 흡수된 걸 의미하는 게 아니죠. 어쨌든 갖는 거 얼마? 100 됐어요. 지구가 흡수하지 않은 양은요? 30 됐어요. 그대로 해주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럼 잘 들으세요. 이제 누가 할까요? 지구가 없어요. 그럼 얘는 이제 여기서 출발하는 화살표는 있다. 공간에서 출발하는 화살표는 없어요. 어쨌든 여기서 이제 화살표 출발해. 근데 봐봐. 화살표가 출발하는데 대기가 출발하는 거부터 해볼까요? 대기가 출발하는 거는 어디로 갈 수도 있고 위로 갈 수도 있고 밑으로 갈 수도 있고 됐습니까? 이거 말고 있나? 없어요. 없어요. 여기서는 적에서는 거의 대부분 지구가 다 흡수하는 쪽으로 보는 겁니다. 반사 안 하는 걸로 봅니다. 알겠어요? 예. 그 다음 또 뭐가 있을까? 화살표. 여기서 바로 나가는 게 있고 가다가 옆으로 샌 놈이 있고 이래 되겠지. 화살표 뭐 졸라게 많아요. 알겠어요? 근데 그거 보면 전부 뭐 복사도 있고 전도도 있고 대류도 있고 뭐 이런 말이 있어서 그래. 그거는 시험에 나오면 그대로 해석만 해주면 돼요. 알겠습니까? 예. 총량만 따지는 거야. 됐어? 예. 그래서 약속합니다. 잘 봐. 지표에서 어쨌든 받은 태양으로 받은 건 얼마예요? 150이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계산을 해보니까 이 안에서 빙빙 돌다 보니까 이 값이 100을 넘었어. 알았어? 그래서 우리가 약속을 하기를 얘 값을 내가 153이라고 할게. 얼마라고 할까? 요거는 하나 준 거야. 저걸 외울 필요는 있다 없다? 없어요. 없어요. 알겠어요? 하나 물어보고. 지표가 총 받은 양은 얼마입니까? 153이에요. 왜요? 얼마를 받았든 간에 하여튼 총 망출량이 153인 걸 보면 어쨌든 총 받은 양이 얼마다? 153이다. 누구한테서 받았을까요? 태양한테서 받은 게 하나 있고 대기에서 받은 거 있고 그거 말고 있나 없나? 없지. 따라서 이거 얼마일까? 이거 더하기 이거 하면 이거 돼야 돼. 그래서 얼마? 그렇죠. 103이에요. 됐어요? 하나 더 제가 지정하겠습니다. 하나 더 지정하겠습니다. 153 중에 우주로 바로 나간 게 6이라고 합시다. 얼마? 6. 그러면 내가 물어볼게. 요 값은 얼마 될까? 요 값은? 동그라미 친 값은 얼마 될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 내가 사다리 졸라 복잡하게 그렸다고 그렇게 복잡한 사람이 아니야. 금방 나와. 봐봐. 153에서 나가는 총 합이 얼마 돼야 돼? 153이 돼야 되잖아, 이거. 예. 그러면 지금 내가 물어본 건 대기에서 어쨌든 뿜어서 나간 값을 물어봤지. 예. 그럼 대기가 총 뿜어서 나가려면 총 받은 양하고 같은 거 아닌가? 예. 대기는 태양으로부터 얼마? 20. 지표로부터는 이게 얼마 나옵니까? 100. 그렇죠. 이거 147 되지요. 예. 147, 20 받았는데 얼마 내놔야 될까? 그렇죠. 마이너스 160. 됐어요? 그럼 끝났네? 이거 얼마 돼요? 위에 거 얼마 됩니까? 64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잘 봐라. 태양이 얼마 내놨다고? 네. 그 중에 이미 흡수도 안 하고 다시 우주로 돌아온 게 얼마? 30. 그 다음에 지구가 빨아당기는 총량이 얼마? 70이지. 다시 내놓은 것도 얼마? 다 합치면 플러스 마이너스 얼마? 빵. 플러스 마이너스 빵. 플러스 마이너스 빵. 됐어요? 각 영역 안에서 알았어? 예. 그러니까 봐봐. 내가 아까 얘기했던 그거야. 화살표 보고 앞뒤 맞추는 건 되게 잘해. 진짜 잘해. 그런데 꼭 이 문제가 힘들어지는 이유는 두 가지요. 공간별로도 뭐가 이루어져야 돼? 본전. 됐어?
두 번째는 문장의 의미를 못 파악해서 그런 거야. 알았어? 내가 다시 물어볼게. 대기가 지표로부터 흡수한 양은 147입니다. 맞아요? 틀려요? 대기가 지표로부터 흡수한 양은 147입니다. 맞아요? 틀려요? 대기가 지표로부터 받은 양이라고 했으니까 출발점은 어디가 돼야 돼? 지표에서 출발해서 어디에 꽂힌 거? 그거 얼마? 147 맞아? 160쪽 하는 애들 졸라 많아. 147이죠? 대기가 어쨌든 총 흡수한 양은 얼마입니까? 167이죠? 내놓은 게, 총 내놓은 게 167이라는 얘기는 총 받은 게 얼마? 오케이. 그러니까 출발점과 도착점 부분을 문장 안에서 정확히 해달라. 알겠습니까? 오늘 여기까지.